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 그러면 기본 윤리가 있는데, 먼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신의성실, 공정중개,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그 교과서 법 제29조 1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개공 및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명문 규정은 개공 및 소공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원 X. 보조원은 규정이 없다고요. 개공, 소공에 대한 의무이고요. 그 다음에 성관주의 업무라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인데, 이 성관주의 업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은 민법 명문 규정으로 성관주의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는 수임인은 우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고요. 다만 판례가 인정하는데 159페이지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판례. 성관주의 업무를 부담한다. 그 판례를 보면 맨 밑에 2번 판례가 뭐냐면,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까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된다. 우리 법조문에 등기필 정보 확인하는 말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업에 가서 진짜 매도인이 맞는지, 지금 현업에서는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2개만 확인을 많이 해요. 현업에서. 근데 등기필 정보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 책에는 지금 등기 권리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159페이지. 옛날에 등기 권리증을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등기법에서.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필 정보는 소유자만 가지고 있잖아요. 재발급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분실했다고 하면 분실 사유서 이런 걸 받아둬야 돼요. 분실했다고 하는데 뭐 만들어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재발급도 안 되니까.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입니다. 자,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비밀은 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등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면 누설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수원지방법원 판례가 있는데 군포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30대 부부가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이 너 같은 인간하고 사니 내가 차라리 죽을게 하고 발코니를 뛰어내리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죽어야지, 네가 왜 죽냐 하면 내가 죽을게 차라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럼 네가 뒤져라 하고 밀어버려 가지고 죽었어요. 남자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무섭죠. 그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팔려고 내놨어요. 내놓으면서 부동산에 아저씨 우리 죽었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밀 지켜달라고 했어요. 근데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사실 비밀을 안 지킬 수가 없죠. 그 사망사건, 살인사건 났다 이러면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비밀 당연히 지켰어요. 그래 했어요. 그래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고 가니까 옆집에서 그 집에 알고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뭘 알아요 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럼 말 안 하겠다고, 괜히 말하면 말 안 하겠습니다. 괜히 말했네 이러면서 말 안 한다고 더 궁금하잖아요. 뭔지 말해봐라 하니까 괜히 말 안 하고 싶은데 이런데 자꾸 말해도 괜찮다니까 말했는데 그 살인사건 난 거 모르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섭잖아요. 이게 모를 때는 그냥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확인 설명 의무 위반했다고 수원지방법원 판례는 손해배상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 보니까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다른 거래와 비춰볼 때 특별히 가격이 싸다든 특별한 뭐 이런 사정이 있는 게 없으므로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중개할 때는 그걸 타고 살인사건 났다고 하면 거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중개할 때는 거래 금액을 특약에 급박한 사정으로 싸게 매매하기로 하면 이런 거라도 특약을 적어놓으면 그 급박한 게 나중에 급박한 게 뭐냐, 그때 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격 싸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판사가 수긍을 할 것 같아요. 뭐 살인사건 났다 이런 걸 직접 적을 수는 없잖아요. 계약서에.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말하면은 계약이 안 되고 말 안 하면 또 손해배상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중개를 한다는 게. 중개 가장 어려운 게 이게 뭐 지식을 몰라서보다는 이런 부분 조정하는 게 상당히 사실은 어렵죠. 자,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진실을 말해야 되고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거짓말하면. 그래서 그런 경우 말해도 됩니다. 비밀이라도 진실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중개업을 하는 동안만 성실히 지키면 되고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입니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영원히.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되고요. 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 이게 뭐냐면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폭행죄라든지 이 비밀 준수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 이런 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도 역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고요.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다음은 161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를 정리를 했는데요. 확인 설명, 확인하고 설명입니다. 뭐 의뢰인한테 들은 걸 전달하는 것은 확인 설명이 아니죠. 예를 들면 융자를 1억 받아가지고 돈 다 갚고 지금 대출 1,000만 원만 남았답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1,000만 원 남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 의뢰받은 경우,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책에 딱 여러 군데 있는 걸 지금 정리해 놓은 거죠.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되기 전에 161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그 162페이지 양가로 2번에 1번 확인 설명은
개업공개사가 설명해야 되고요. 소속공개사도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확인 설명 시기는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설명서 작성 일단 요 칠판에 있는 거 다 보고 다시 책으로 그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설명서 작성 교부합니다.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해야 되지,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해도 소용없죠? 이미 계약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배가 깨끗한지 이런 거 계약하기 전에 미리 말해줘야지. 계약 다 하고 나서 바닥면의 상태 이런 거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이거 팔려면 원장님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원장님한테 학생이 몇 명이다, 책상이 몇 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더 잘 알죠? 매도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취득의뢰인한테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할 때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까 융자 다 갚았다고 하던데요. 전달하면 안 되고, 그럼 융자 다 갚았는지 금융거래 확인서 같은 거 이런 걸, 잔고증명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된다고요. 근데 근저당인 경우는 지금 현재 피담보 채무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채권 채무 금액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얼마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000만 원 남았는데 또 대출을 해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채권 최고 금액을 설명해야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어쨌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 그럼 채권 최고 금액은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에 보면 나와 있죠. 이거 확인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공법도 공부하는 거고요. 등기법도 하는 거고, 지금 다 실무하려고 지금 다른 과목 공부하는 거잖아요. 민법도 하고 하는 게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설명은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는데 설명서 교부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실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실무에 지금 410페이지 정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네, 407페이지부터 쭉 뒤에까지 나와 있네요. 서식이 430페이지까지 나와 있네요. 맨 마지막 서식이. 428페이지에 보면 사의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이 4가지가 있다고.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의 서식이 428페이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잖아요. 이 4가지 서식을, 해당 서식을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설명할 때는 서식에다가 적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다만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보조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도 역시 개업공개사가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입니다.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인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하고 과태료하고 뭐가 더 무거운 처벌이라고 봐야 됩니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업무정지. 옛날에 업무정지에서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어요. 완화, 강화가 아니고. 공법에 보면 완화, 강화 이런 말 나오죠?
금폐율 용적률을 높여주는 걸 완화라고 합니까? 강화라고 합니까? 규제를? 완화죠.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에서는 계약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없다. 3년 보존해야 되는데 소속공개사 직원이 3년 되기 전에 먼저 잘려요. 그럼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보존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인데요. 개업공개사는 업무 정지고 소속공개사도 서명 날인을 안 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소속공개사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소속공개사가 소공이 중개사무소에 10명 있다고 10명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한 소공만 하면 된다고요. 소속공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우리 교재 16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비업,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우리 책은 이게 비업이 이게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됐는데 우리 책은 개정될 걸 예정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우리 프린터는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는 5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6번에 있습니다. 6번에 있는데요. 32회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걸 한번 찾아볼까요?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거. 이 거래 예정금액 공통적인 거요. 중개보수 산출 내역,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정보 공개할 내용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 설명만 하고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5개입니다. 5개.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5개고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프린트 5번에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돼 있고요. 확인 설명은 6번에 보면 프린트 6번에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돼 있죠. 같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시작.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금액 같은 말이에요. 가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나 금액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가공, 상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이게 올해 신설됐다고요.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자, 그 다음에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환경조건, 그 다음에 입지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 세금입니다. 취득 관련 세금입니다. 양도 관련 세금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문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세법 시험에는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죠. 16문제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한 6문제 정도, 6문제 정도, 양도소득세 5문제 아니면 임대소득세 1문제에서 6문제 이 정도 출제됩니다. 16문제 중에서. 취득세는 3문제 정도 나오죠. 재산세 3문제, 종부세 1문제.
왜냐하면 종부세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2%도 안 되니까. 또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하더라고.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이 종부세 재산세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공부하면 안 되겠죠? 묻던데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거 언제 바뀔지 그거는 몰라요.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는 지금 국회 과거 선례를 보면 야당이 다수당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야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그래서 허수아비 대통령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야당에서는 보통 인원수가 작아도 무조건 반대예요. 여당 하는 거. 인원수가 적어도. 그럼 많으면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공부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냥 숫자, 세율 이런 거는 안 해도 큰 그런 흐름, 원리는 뭐 알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 공약은 50%도 안 지켜지는 것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일단 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100%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책을 보고 조금 더 보충하고요. 162페이지 양가로 2번,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확인 설명의 주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소속공개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확인 설명 시기는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그리고 상대방은 쌍방에 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 1방에게만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했고요. 164페이지, 지금 여기 이제 164페이지 소유자 확인입니다. 소유자 확인. 이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신설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뭐 제가 그 동국대학교 실무교육 강사를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도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하려고 저도 공부했어요. 그게 어디 뭐 대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보니까 개인 식별정보, 개인 식별정보가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개인 식별정보라고 그래요. 이 개인 식별정보는 법률에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이 주민등록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제 주민등록증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개인정보 공개하는 거 동의하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신분증 보자고 해도 돼요.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하잖아요. 등기사항증명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신설됐고요.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 위에 5번째 줄에 3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입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 하면 X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바닥면의 상태, 도배 상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면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개업공개사가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그 주인한테 물을 수 있다고 도배는 깨끗합니까? 수돗물은 잘 나옵니까? 그럼 주인은 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불응한 경우 처벌한다, 징역 간다, 벌금 낸다 이런 말 없잖아요. 불응한 경우에는 처벌은 안 되고 뭐라고 했어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인데 시험에 설명하거나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이 현업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65점 넘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80점 넘으면 80% 이상 망하고요. 65점 밑으로 합격하면 95% 이상 성공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불응해도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응하면
그 임차인이 도배는 좀 깨끗합니까? 아우, 도배 지저분한데 이제 살기 싫은데 개업공개사한테 이렇게 좀 알아봐 주세요, 주인한테. 이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예, 주인한테 알아보니까 주인이 안 알려준다고 해서 나도 모릅니다. 이러면 계약돼요, 안 돼요? 계약 안 되겠죠. 그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론,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 그래서 불응해도 된다고요? 불응하면 그래, 아,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더라. 그래서 나도 모른다 하고 적어주면 돼요, 되기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계약이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현업에 가서는 친화력을 발휘해야 돼. 무조건 오빠. 이러면 웬만하면 다 알려줘요, 남자들은. 저도 와이프가 오빠 이러면 무슨 뭘 여자분들이 갑자기 묻거나 이러면 바로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고 뭘 그 의미를 하여튼 생각을 해봐야 알 수 있게 만들더라고. 그냥 추워 하고 문자 오면 이게 또 뭘 원하는가 뭘 깊이 생각해봐야 알아요. 그냥 추운 게 단순히 추운 게 아니더라고. 예를 들면 무슨 옷을 따뜻한 걸 사고 싶어서 그러는지 하여튼 복선을 깔고 이야기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여자 마음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그대로 말해야 알지.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달라,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구조적으로.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벌칙 다 했고,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 166페이지. 계약서 작성.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한테 계약서 안 쓰고 학교 가면 1억 줄게 이런 말 했으면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실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끼리 로또 걸리면 내가 로또 사니까 친구가 욕한 거야. 그럼 왜 되지도 않는 거 맨날 사냐? 이러니까 되면 누구 1억씩 줄게 이렇게 했어요. 7명이었어요. 7명. 당첨이 됐어요, 진짜. 근데 이게 뭐 1등인데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오면은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세금 떼고 나니까 7억밖에 안 돼. 친구들 1억씩 다 주고 나면 진짜 당첨된 사람 10원도 자기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1억씩 다 주고 나면. 그 법적으로 그 소송 제기해서 친구들이 달라고 1억씩. 법적으로 줘야 되냐고 안 줘도 되냐고요. 시험에 나오면 줘야 됩니다. 소송을 했어요. 근데 어린애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놨어. 증거가 없으면 오리발 내밀면 되는데 영상을 찍어놔서 빼도 박도 못하고 줘야 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빚내가지고 줄 수는 없고 그냥 있는 돈 내서 하여튼 1등 남녀돼도 자기는 하나도 못 가지게 됐어요. 그건 저도 로또 사는데 와이프가 뭐 다 주냐 물어보면 1억은 줄게 이렇게 말하지. 괜히 이거 녹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준다 소리는 안 해요, 절대로. 어쨌든 구두계약도 말로 한 계약도 효력은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말로 해도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민법에서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 성립은 하죠. 다만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근데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뭐 법정서식, 법정이라는 건 법령에 규정된 서식은 없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쓰는 개업공개사는 그냥 한 장짜리 그 사설 정보망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권장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에 협회에서 권장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권장할 수 있다. X.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167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계약서 필요적개사항 우리 프린트는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같이 시작.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시작. 지금 요 칠판에 있는 거 요거는 그 순서가 요거는 법조문 순서고요. 그 프린트 9번에 있는 거는 제 암기 스타일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9번이 우리 프린트 9번에는 이게 8번이 9번 돼 있어요. 요 9번이 인물계약 여기 4번에 들어가 있죠. 4번에. 그 프린트 9번에는 9번이 4번에 돼 있다고 순서만 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시작.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있을 경우에만 기재하고요. 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옛날에 없다가 생겼거든요.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를 왜 교부하냐 하면은 왜 기재하냐 하면은 왜 기재하는지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근데 무조건 암기하려면 힘드니까 취지를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5년 동안 옛날에는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근데 지금은 중개보수 받아도 영수증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금융계약서 이거는 나중에 실무에 나오는데요. 우리 프린터는 10번에 있습니다.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중이 좋아한다. 프린트 10번에 있잖아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사항. 나중에 실무에 다시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 계약서는 이게 뭐냐면 양가로 1번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요즘 현업에서 거의 안 적기는 하는데요. 만약 적는다면 현업에서 다운계약서를 많이 적을까요? 업계약서를 많이 적을까요? 네? 업계약서를 많이 적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나중에 사고 나요. 근데 업계약서는 1가구 1주택이면 12억까지는 어차피 세금 안 내잖아요. 지금 4억에 분양받아 가지고 12억에 팔아도 세금 하나도 안 내죠. 12억 맞나요? 맞죠? 1가구 1주택 옛날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9억에 팔든 12억에 팔든 어차피 세금 안 내니까 매수인은 취득세를 좀 더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차익이 남아도 세금 안 내잖아요. 업계약서를 적어 놓으면. 그래서 업계약서를 많이 적고 있고요. 근데 다운계약서는 나중에,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매수인이 샀다가 예를 들면 뭐 4억짜리인데 3억에 다운계약서를 적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4억에 남는 것 없이 그대로 팔았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달 후에. 그럼 원래 세금 안 내야 되는데 서류상 3억에 적으면 1억 세금 내야,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 세금 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를. 그럼 이거 5천만 원 세금 내겠냐고 눈이 뒤집어지겠죠. 그럼 다운계약서 적었다고 폭로를 한다고요. 만약 폭로해가지고 진짜 다운계약서 적은 게 입증됐다면 그래도 양도소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진실이 폭로됐다고 해서 제가 진실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진실에 입각해서 세금 내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안 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안 내지만 단 거짓 신고한 것,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 이하가 때려지죠. 거짓 신고하면 4억에 5%
얼마예요? 4억에 5%면 5, 4, 20, 2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 원. 양도소득세하고 비슷해요. 2천만 원 양쪽에 공동중개 쓰면 매도측, 매수측, 개업공개사 다 부과되고요. 만약에 직거래라면 매도인 둘 다 2천만 원씩 부과된다고요? 그럼 4천만 원이면 양도소득세나 비슷하다고요? 다만 세금은 안 냅니다. 세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과세 원칙이고, 세법에서 진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뭐 이런 거는 예외입니다. 진실을 알 수 없는 게,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한 날 이런 거 있잖아요. 취득시기 예를 들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다운계약서 같은 거 안 적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있다.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야 되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법령 위반은 아니다. 보존 의무 5년 동안 계약서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된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168페이지) 위반시 제재인데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보존 의무는 없다고 했죠. 다만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69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보정설정과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2문제 정도.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손해배상 책임. 첫 번째, 손해배상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업 공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또는 고용인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또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32회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배상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개업공개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개업공개사한테 청구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겠죠.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입증 서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판결문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 지급해 주는데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재보정 설정은 서울보정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한다. 구상권 행사는 보험회사가 보증기관, 보험회사, 보증보험을 보증기관이라고 하죠. 보증기관이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의 고의가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고요. 다만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협회 회원은 공제 가입해야 된다.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X.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세 개 중에서 세 개 다 선택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자,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개인인 경우에도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도 1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보정 설정 시기. 보정 설정 시기인데 보정 설정 시기는 처음에 가입하는 것은 처음 가입은 등록 후 업무개시 전입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프린트 56번에 업무개시 전 또는 등록 전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하면 되고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계략적인 내용을 봤고요. 자,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하지 않고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니까 직원 잘못해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중개행위 장소 제공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자, 보정가입 금액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고 세 개 다 선택해도 됩니다. 지금 칠판에 적었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 적었잖아요, 좀 전에. 법인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 조금 전에 했죠. 보정 설정 시기 처음 등록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증 교부 전이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증 교부 전도 어차피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시행규칙 5조 1항에 보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근데 법조문은 업무 개시 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분사무소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은 미리 설정해야 되고요.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1년짜리 가입했으면 꼭 1년 만기 끝나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 가능하고요.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 15일 우리 프린트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49번에 1번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인데요. 먼저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의뢰인은 손해배상 합의서 등 아니면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등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요.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보험회사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예, 그러면 또 개업공개사는 고용인, 직원을 상대로 여기 있는 고용인, 직원을 상대로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개업공개사는 재보정 설정을 해야만 됩니다.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제가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해보면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도 본인들 무시한다고 제 강의가 무시하는 투라고 뭐 항의하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경기도에서 하니까 우리 공무원님 그런 말 하던데, 어쨌든 무시한 건 아닌데 이제 스스로 자격지심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이게 보정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고 개업공개사는 자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상권 행사한다고 결국 개업공개사가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손해 입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기도 오산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개업공개사가 40명의 손님한테 1억씩 손해를 입혔어요. 전세라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로 주고 돌려막기 하다가 사고 낸 금액이 40억이에요. 40억 손해배상 해달라고 협회 공제 청구하니까, 공제금 청구하니까 협회에서는 각각 1억씩 해서 40억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 1년간 그 개업공개사가 입힌 손해 총액이 1억이에요. 그럼 한 사람당 250만 원밖에 안 돼요. 변호사비가 3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거 포기했어요. 소송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요. 소송비도 안 나온다고요. 그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또는 협회 공제금 받으려면 소송해야 돼요. 합의서 써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소송비가 더 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손님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안 입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차피 구상권 행사당하니까. 그럼 뭐 저한테 막 항의하더라고. 구상권 행사하면 미쳤다고 보험 드냐. 차라리 가입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안 하면 좋죠. 근데 이건 책임보험, 의무보험, 우리 자동차 보험도 무조건 책임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강제로 가입해야 돼요. 나는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요. 억울하지만. 이 보험료는 얼마인지는 보험금만 나오잖아요. 보험금 1억, 2억 이게 보험금인데, 보험료는 1억짜리 가입하려면 1년에 서울보증보험에서는 10만 3천 원, 협회 공제는 19만
19만 8천 원인가? 그 정도 해요. 1년에. 시험에 보험료는 안 나온다고요. 자동차 보험도 보험회사마다 보험료는 다 달라요. 보험금은 똑같아도. 뭐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 다르고 또 설계사한테 직접 하는 거하고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안 나와요. 시험에. 보험금 타는 돈만 나온다고요.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이 보험금이고요.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에요. 근데 그 뉴스에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다 진실은 아니더라고요. 텔레비전 뉴스에 4월 달부터 보험금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가 올라가죠. 절대로 보험금을 올리는 일은 안 해요. 보험회사에서는. 실비보험 이런 것도 적자니까 지금 4세대 보험 해가지고 안 좋은 게 자꾸 나오잖아요. 보험은 더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요. 보험회사가 적자면 그 보험 없애버리고 또 안 좋은 걸 만든다고요. 지금 실비보험 초창기 때 만든 건 오히려 적자죠. 100% 다 보장해 주다 보니까 지금 100% 되는 거 없어요. 이제는. 자, 위반시 제재인데요. 아예 처음부터 지금 177페이지입니다. 처음부터 보험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가입은 하고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우리 교과서 174페이지 그 금액 동그라미 3번 설정 금액 책 수정하십시오. 우리 책은 바뀔 걸 예정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바뀝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올해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요 금액으로 적으라고요. 지금 4억이 한 4억대 있는 2억대 있는 거 1억 이렇게 고치시라고요. 174페이지 2억대 있는 거 1억, 4억대 있는 거는 2억. 지역농협은 2천만 원이 아니고 1천만 원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D가 특수법인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법인 2천만 원이 아니고 지역농협만 1천만 원입니다.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 빼고는 2억 원이에요. 2억 원. 우리 책은 지금 입법 예고된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5페이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보증 관련 설명 및 교부 의무인데요. 176페이지 이 세 가지 보장금액,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관 요 세 가지는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합니다. 근데 이 보장금액 등은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계약 성립된 때 설명하면 돼요. 계약 성립도 안 되는데 손님이 집 보러 왔는데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손해 입히면 1억 배상해 줍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확인 설명은 계약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돼. 도배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이걸.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앞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근데 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175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가 17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시라고요. 중개 완성된 때가 계약서 작성하는 때입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계약 성립되면 설명하면 되는 거지.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손해 입히면 1억 배상합니다, 2억 배상합니다 이러면 야, 너 사기꾼아, 사기치려고 생각하나?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손해부터 입히려고 생각하나?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179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